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위키스트의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경제 파트를 맡고 있는 경제 쪽 기자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 아니면 전부 다 이제 관심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이게 경제에 미친 영향도 지금은 거의 장난을 넘어서 위기로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진짜 한 트리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윤 기자님도 이제 하실 텐데 금융위기 하락을 대비한 금융투자 팁과 자기개발 그다음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지수 하락 시기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 오늘 좀 다루고요. 또 최근 해외 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증시도 속초로 떨어지고 있죠. 제가 아는 분들 상당수가 한 몇십 %씩 네. 어떤 분은 거의 절반 이상 날리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예전에 투자했던 그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로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더 커요. 대출을 받아서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만 해도 일반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40%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드린 얘기는 간단한데요. 소잃고 외양간 굳히기입니다. 이번에는 쓰디쓴 교훈을 받아들이고 다음 오는 경제 순환기 때 그때를 대비한 투자를 하자는 건데 저나 상당수 많은 분들 윤 기자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때는 저희가 한창 이제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제 막 준비를 하던 때이긴 해도 그때의 충격은 그때의 여파는 아직도 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로 경제 기사를 쓰면서 당시에 어쨌든 그런 여파가 좀 진정돼 가는 과정에서 곱씹어본 많이 좀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학습이 지금의 어쨌든 위기나 이런 거를 좀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힘들었지만 다음번에 오는 경제 순환기 때는 꼭 잘 대비를 해서 좀 잘 해보자 그런 취지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돈 몇십만 원 정도로 소액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의시대원 자랑하는 거 분명히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 그다음에 자기 개발적인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이런 사고 방식이나 투자 방식을 다음번 투자 때 한번 응용해 보시라 그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전제를 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앞일은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다예요. 맞아요. 진짜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은 진짜 계획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솔직히 예전에 저희가 내가 2009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지금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건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에요. 당시 이렇게 될 것이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걸 왜 투자를 해?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최악에 빠질 상황을 대비하면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추세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추세를 또 예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는 2008년 금융위기와 97년 말에 IMF 구제금융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 공부를 하면서 경기의 순환기가 있고 경기는 저점과 고점을 오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저점이든 고점이든 지나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쵸. 아직도 저점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대로라면은 계속 내려가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저희는 참고로 2018년부터 줄곧 거품론을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 종목이 아니라 어떤 경기에 대한 대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그리고 거진 10년마다 거품 형성과 붕괴 시기 이런 순환주기가 좀 있었고요. 네. 근데 2017년, 2018년 넘어간 것도 보면은 각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 덕분에 이게 떨어져야 될 고점을 계속 패스해서 계속 밀었던 거죠. 실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치적을 뉴욕 증시 상승으로 삼으려고 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압력이 계속 가했죠.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올랐고요. 사실 저희는 좀 불안했어요.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그 충격도 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와야 될 때쯤인데 그때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트럼프가 기업가이고 사실 또 기업가 실패한 기업가예요. 이 사람은요. 2000년대 이후에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뜬 케이스가 되거든요. 거품이거든요. 이 사람 자체도요. 그래요? 예, 파산도 했고. 성공한 사업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빠를 잘 만났고 첫 번째.
그다음에 90년대에 이미 파산을 했는데 네. 그 2000년에 그 여러 가지 뭐 테레비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 네. 테레비 프로에서 트럼프를 성공한 사업가를 미화시켰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성공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는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일반 사람들 트럼프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구나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금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다 얼어붙게 만들잖아요. 유럽과 미국을 네. 봉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늘도 나왔죠. 저희가 녹음한 날짜가 20일인데 뭐 미국 봉쇄령 사실상 용을 내리기도 하고 네. 어찌됐건 간에 예, 트럼프 형님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2월달 제가 처음 주식에 투자를 해봤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계속 오르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출입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 좀 면밀히 좀 살펴보고 주주총회 같은 게 있다면 뭔가 이 소식을 좀 접하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금융 투자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거시경제만 봤었지 그 네. 마이크로반 이런 투자를 안 해봤으니까 해보기 위해 경험 삼아서 넣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KB금융 한 주, 신한금융 한 주 이런 식으로 샀어요. 일단은 주식 시장에 돌아가는 원리를 좀 알아야지 해서 직접 주식 투자를 트고 사봤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그 전에 뭐 은행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네. 그 다음에 자산 운용하신 분들 만나 뵙고 그분들이 투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좀 대충 들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 운영에 있어서 해지, 위험 회피, 이 리스크를 대비한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8대1로 잡자. 팔은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뭔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올라갈 수 있으면 주식을 사고 이는 약간 선물 옵션 쪽으로 해서 만약에 그 주가 폭락 시기에 저의 손실을 잡아줄 만한 음. 그 지금은 가격이 낮지만 변동성이 큰 그걸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엄청 크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크게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봤는데 사실 뭐 금융주를 좀 몇 개 좀 한 거는 딴 게 아니라 제 출입처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뭐 회장 연임 문제와 금감원 징계 문제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르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배당을 또 연말에 얘네들 잘하거든요. 또 음. 얘네들이 네. 그걸 노리고 했는데 지금 40%까지 아작이 나 있습니다. 지금요. 우선 이 나머지 이는 뭐냐 해외 선물 파생 상품을 좀 샀고 그 다음에 KB 쪽에서 하는 그 코스피 이제 인버스 상품을 샀어요. 코스피가 음. 떨어질 때 인버스 돈을 주는 네. 그 파생 상품이었는데 그리고 해외 주식 상품은 S&P 선물 파생 상품인데 이게 저는 빅스를 주목을 했습니다. 빅스는 흔히 그 공포 지수라고 해요. 윤 기자님 제가 발음이 좀 약한데 요거 발음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거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연습이라도 해왔을 텐데, 제가 발음하기 어려운 용어네요. 볼라틸리티 인덱스? 예, 이건 아이고 뭐 편집해 주시죠. 예, 네. 볼라틸리티 인덱스. 예, 그 예. 현지 계신 분들 잘하시더라고요. 뭐 어락 하면서 인덱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간 이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이에요. 네.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보통 증시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한 공포, 불확실성이 클 때 크게 뛰는 경향이 있어요. 음. 2008년 금융위기 때 빅스가 평소에 10배로 뛰었고 9.11 테러 사태 때도 아마 이게 크게 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나 아니면은 뭐 사회나 아니면 증시, 금융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가장 커져 있을 때 빅스는 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넣어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월달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좀 미국 증시 호황을 좀 다루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 빅스가 상당히 쌌거든요. 그래서 뭐 떨어질 만한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음. 일단은 혹시나 만약에 금융위기가 저는 오거나 대세하락기에 접어들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 주가가 만약 혹시 떨어질 만한 그 장치를 해지하기 위해서 빅스를 산 거였죠. 인버스랑. 그게 그 제가 투자한 돈의 한 20%를 그 정도에 넣었거든요. 네.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땠을까요? 어떤가요? 예, 저평가 되겠다고 본 설마 여기 더 떨어지겠냐 음. 했는 은행주나 내수주, 여행주가 저 아시아나도 샀거든요. 아시아나도 요즘 그쵸? 항공업계 자체가 요즘 그쵸? 좀 어렵습니다. 예, 30% 40% 이상 떨어져 있긴 합니다. 음. 이게 만약에 제가 그냥 저는 어쨌든 이런 투자 원리를 알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직업적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패닉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한 달 전에도 사실 그렇게 주가가 높진 맞아요. 않았었거든요. 요 주가들은 그래서 설마 아, 여기서 더 떨어지겠느냐, 좀 약간 경기가 풀리면은 오르지 않겠느냐. 네. 그때도 코로나 생각했었거든요. 네. 코로나로도 잠잠해 있는데
좀 잡히고 다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오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대요. 근데 국내 증시 인버스 상품이랑 빅스가 엄청 뛰었어요. 빅스의 상승률은 19일 기준 거의 455%, 또 하나는 490%까지 돼요. 네. 그러니까 덕분에 제가 투자한 종목 대부분이 네. 40% 정도 아작이 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손실을 기록하고도 얘네들이 띄워준 덕분에 손실의 마이너스 2%, 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까지 수익이 좀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네. 그 평가액이 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제가 그 중간에 임퍼스성을 한 팔았거든요. 그게 한 수익률 80% 나가지고 그거를 팔고 저평가되다 생각했던 주를 몇 개 더 샀는데 그게 만약에 제가 안 팔고 냅뒀으면은 아마 지금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그 수익률이 플러스 상태가 돼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평가액입니다. 이 수익이라고 평가액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투자라는 원칙 중 하나가 위험 회피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위험 회피는 뭐냐면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위험 회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 회피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손실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은 내 심리적 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저 적금 깨가지고 너분 거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30-40% 떨어진 상태로 그것만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손실이 어느 정도 만회가 그쵸.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맘 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지금 들으신 분들도 지금은 늦었다 뭐 하실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은 이후에 그 다음번 경기 순환기 때 한번 응용을 해보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아니 그리고 사실 좀 증시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또 라임 자산 운용이 또 아작이 났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위험 회피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모펀드라는 특징이 있긴 하는데 네. 사모펀드가 모여 계신 분들 고수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수익은 좋은데 이 만약에 아작이 하나 깨졌을 때 위험 회피에 대한 장치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절없이 훅 떨어지는데 거기다 레버리지가 되어 있으니까 네. 손실이 더 컸던 거죠.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상을 좀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와 플랜 C가 필요한 거예요. 네. 플랜 B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뭔가 나만의 장치, 위험 회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다 그러면은 플랜 A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 혹은 기업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숫잣말로 전쟁이 났을 때 장군들이 만약에 대규모 전투를 벌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승리하면 좋지만은 패배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병가지 상사죠. 그러니까 네. 유능한 장군은 장수들이나 아니면은 그 병사들한테는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본인 나름대로는 플랜 B, 플랜 C에서 후퇴와 태강로를 다 생각해놓고 있어야 돼요. 네. 최악의 상황을. 그 골목 식당에 나오시는 백종원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자영업을 항상 이제 가게를 차릴 때 다들 성공할 생각만 하고 맞아요. 실패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항상 실패할 생각도 같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자와는 이제 그쵸.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죠. 되새겨 볼 만한 얘기인 같은 것 같아요. 맥락이죠. 어쨌든 간에 네. 계획대로 나의 상상 속의 계획은 다 성공할 것 같아. 네.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네.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그 위험 회피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무작정 프랜차이즈나 어떤 사람들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영업, 외식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식당 종업원으로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그 원리를 아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위험 회피에 의한 장치는 아까 뭐 윤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사업도 그렇고 자기 커리어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98년 IMF 구제금융 시절 혹독 겪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 그렇죠? 평생 직장이라는 관념 아래 이거 외에 다른 데 하나 마련하지 못했던 분들은 실직이나 파고 앞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이 봤죠? 네. 근데 사실 뭐 절망에 빠졌다 이러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도 파산했어요. 근데 아빠 금융 덕분에 살아났죠. 네. 예. 이 사람들의 의지가 완고하나 강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네.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발판은 바로 잘 나갈 때, 잘 될 때 마련해둔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좋을 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는 거고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또 최상의 상황을 또 가정을 해서 그때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위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곧 극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가 이런 그 패닉 상태에 빠진 거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이나 뭐 이런 상관없이 어차피 투자 심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은 다시 증시 호황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려울 때는 좋을 때를 대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정석으로 돌아가서 이제 네. 대상승기에 뭐가 이제 좀 괜찮으려나 생각을 하시고, 다만 근데 지금 들어가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미리 찾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공부를 하시고. 네. 그래서 코로나가 극복될 때쯤 어느 정도의 그 기운이 나서 그때 이제 들어가시는 게, 그러니까 발바닥을 찾는 게 아니라 무릎 정도에서 네. 들어가시는 게, 그리고 지금은 빅스 같은 위험 선물보다는 매출이 탄탄한 내수주를 조금씩 이제 봐두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빅스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선물 옵션은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좀 지양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그 일반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 아니면 투자 초보자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위적으로 정한 거긴 한데 8대2 비율로 해서 이 부분은 꼭 위험 회피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투자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어요. 또 자기 커리어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 개발적 요소로 한다면은 내가 만 8시간 일한다고 하면은 직장에서 8시간 일을 하죠. 그러면은 다른 2시간 정도는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침몰될 수 있고 혹은 공부가 될 수도 있죠. 네. 그게 또 급변한 상황에서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희는 또 이런 또 팟캐스트나 유튜브 저희 직장 따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에 또 저희 또 보면 위험 회피는 아니긴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기는 나중에요. 그쵸. 이게 기자라는 직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위험의 비슷한으로. 네. 그리고 또 뭐 좀 위안이 돼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제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올인하게 되면은 진짜 막말로 잘못되었을 때 보면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코리아도 마찬가지 같아요. 분산 투자. 그래서 자기 메인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종목 정도 하나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대에다가 재능 공유 시대잖아요. 네. 점점 그런 게 좀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 엑셀 잘한다고 해서 돈이 됐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엑셀 이런 거 배우는 이거 스킬로여가지고 재능 공유로 돈을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엑셀이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저도 만약에 이런 엑셀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돈 내고 배울 용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잘 들으셨나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